강성 척추염 자체가 실제로는 사진에 이상이 있는 20명 중에 1명만 통증으로 나온다. 10명 중에 1명만. 그래서 실제로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뼈가 변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는 훨씬 나이가 들어서 그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진단이 안 내려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 옛날에 허리가 아파도. 근데 요즘은 적어도 MRI가 나오면서 5년에서 10년 이상 강성 척추염이 얼리 다이그노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강성 척추염의 진단 크라이테리아 자체가 옛날에는 피지컬 액자미네이션을 해가지고 천장관절이 안 움직이는 게 확인되고 쇼버스 테스트라는 익스퍼트한 사람은 진단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진단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ESR이 여자 30 이상, 남자 24 이상,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증상 클리니컬한 증상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BH1이 B27이 양성이고 이런 얘기가 다 크라이테리아인데 요즘은 그게 다 통째로 진단 크라이테리아를 바뀌었는데 USB. 그 바뀐 이유가 MRI 때문이에요. 왜냐면 세크로일리아이티스를 MRI로 진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변화죠. 이제 강성 척추염이 갖는 의미가 MRI를 통해서 얼리 다이그노스가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은 요즘 와서 알려진 사실은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게 강성 척추염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20대 1이었는데 한 10년 전에 5대 1이었고 지금은 아니다, 남자 여자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물론 그냥 확정된 논문은 아니라 하여튼 최근에 가면 갈수록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게 강성 척추염에 대해서 이제 흐름의 변화입니다. S1, S2, 그러니까 이것이 천장관절이요. 디스크 듀랄 페인 양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5S1의 디스크하고 듀랄 이리테이션 돼서 나타나는 통증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는 S1 혹은 S2 증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의심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흔히 놓쳐요. 이 환자 증상이 이제 딴 병원을 갔는데 그때는 MRI를 다시 찍잖아요. 한 1년 후에. 그럼 그게 어그라베이션 된 상태에서 나와요. 그럼 그땐 진단이 쉽거든요. 근데 MRI를 보면 초기에는 약간의 변화만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자세히 보면 거기에 에데마가 있다던가 이루어진 불명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관절의 통증 우리가 따로 찍지 않으면 이거는 럼바 스파인에서 일부 나오는 거 가지고는 정말 놓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하고 세크로일리악 조인트를 따로 찍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통증은 세크로일리악 혹은 그루틸 리전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죠. 근데 이것은 아셔야 돼요. 대부분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세크로일리악 리전의 병이 아닌 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크로일리악 조인트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재수없게 한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감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크로일리아티스의 제일 흔한 건 강성 척추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진 사실은 인플라메토리 바울 디지스에서 3배 이상 강성 척추염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리에스에서 다른 병들에서 더 많아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세크로일리아 아사이티스, 쉽게 말하면 강성 척추염이라는 것 이외에 세크로일리악 조인트 신드롬이라는 병이 존재한다 안 한다는 건 말이 많지만, 다시 말하면 천장관절 자체에도 고유의 통증이 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있기는 있다, 그러나 많지는 않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과 같은 강성 척추염이 아니더라도 천장관절 통증이 온다는 거죠. 스트레인이나 스프레인에 의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강기성 척추염은 아까 말씀드린 레이셔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진단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정말 재밌죠. 강기성 척추염에서 모디파이드 유로크라이테리아, 이게 정말 최근에 나온 가장 믿을 수 있는 건데, 증상이 셋 중에 하나. 로우 백 앤드 스티프니스. 근데 쉬면 좋아져요. 강기성 척추염의 특징은 특히 서 있는 자세 때 악화됩니다. 오랫동안 서 있어서 리가먼트나 이쪽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악화되고, 그 다음에 이 익스텐션이나 레터럴 틸팅 하면서 증상이 좀 더 악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혀 통증이 없었다가, 염증이 없으면 드라마틱하게 없었다가, 또 통증이 심하게 있었다가, 이게 예측이 불허한 통증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L5나 S1 이런 S2에서 나오는 통증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점점 아파지고, 그 다음에 통증이 계속 갑자기 확 없어졌다가 며칠이 확 나타났다가 이런 영상은 아닌데, 이 양상은 염증이 있을 때는 확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SLR 양성도 나와요. 타이트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치 통증 양상이 엉덩이하고, 그다음 버터, 그다음에 가스트로네미우스 거기까지 통증 내려가요. 단 발 아래는 안 내려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메트리가 리미테이션 한번 보고, 그다음 체스트 익스펜전이 제한되는 좀 아주 심해진 거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디올로지 크라이테리아, 바이레트럴 세이클 일라이티스 글레이즈 2와 몸의 1호전 정도가 있으면서 약간 이데마 있으면 거의 그레이드 2거든요. 유니트럴 사크로 일라이티스 그레이드 3, 4, 이거는 위에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 경우가 있으면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하고 라디올로지 크라이테리아가 들어가면 진단이 되는 거죠. 이거는 HLA-B27도 없어요. ESR 증가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아리까리 하단 말이에요. 25 뭐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게 인플라메이션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HLA-B27 세로 네거티브가 10%예요. 없는 사람도 많고, HLA-B27이 양성이라도 앵킬로시스 스포딜라인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단의 크라이테리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HLA-B27이 양성이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에는 ESR이나 HLA-B27의 새로운 크라이테리아는, 이거는 근데 굉장히 완전 모디파이드 때문에 꼭 이걸로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라디올로지 크라이테리아가 진단되면서 페인과 라디올로지 크라이테리아가 딱 맞춰주면서 얼리 다이그노시스가 됐는데, 이것이 MRI 때문입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호전하고 이데마만 있으면 벌써 진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재밌는 얘기죠. MRI가 변화를 갖고 왔다는 거죠. 증상은 페인이 S1, S2 너브 컴프레션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이 풋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레스테시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커핑이라던가 어떤 특별한 그거에서 갑자기 찍 하고 온다던가 이런 증상이 없다는 것뿐, 거의 S1 컴프레션과 거의 같기 때문에 놓친단 말입니다. SLR 양성 이런 것도 양성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한쪽으로 계속 서 있을 때 글틀 페인이 증가하고, 익스텐션 하거나 밴딩, 아픈 쪽으로 밴딩하면 아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요거가 이제 글틀 페인의 양상이라던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프레어링, 컨스턴트 페인, 그 다음에 커핑할 때 아픈가 안 아픈가? 이거 몇 가지. 그 다음에 쉴 때 아프냐, 액티비티 때 아프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모닝 페인이 있으면 S1 컴플레인 모닝 페인이 있지만 아사이티스 확률이 좀 더 높고요. 파레스테시아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 세크로 일리아이티스가 간별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되면 MRI를 찍을 때 럼버에서 세크로일리악 조인트가 같이 익스포즈가 되면 좀 더 좋고요. 그게 좀 더 정확히 찍으려면 사실은 그 찍어야 됩니다. 요즘 그 대학병원에서 할 때는 세크로일리악 조인트 뷰가 몇 장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포지티브 사인이 본멜로 이데마거든요. 예, 본멜로 이데마가 있다는 자체가 그 상당히 의미 있게 진단된 거고요. HLA-B27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거티브도 많이 있고 또 포지티브인 경우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 HLA-B27이 건강한 사람에서도 그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서 보면 국가시한이 14%예요. 그래서 요 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여기서 진단이 되면 NSAID를 우선 처방을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앵킬로스 스폰데 통증이 나타나는 연령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 되면 이제 저희가 페인 컨트롤을 저희가 할 건데 페인 컨트롤을 많이 실패하면 NSAID는 대부분 듣습니다. 혹시나 NSAID에서 안 듣는 사람들은 TNF, 튜머 네크로징 팩터를 하게 되면 거의 70% 정도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롭 초이스 NSAID 그 다음에 TNF AZ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건 이제 아주 심한 세크로일리아티스 심해서 퓨전이 된 상태에서 보이는 거 엑스에서 보이는 거죠. 그거는 이제 MRI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경우에는 갱증성 척추염의 상당수가 힙 조인트를 먼저 침범하고 그 다음에 숄더 조인트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힙 조인트 침범했을 때 알다시피 이제 보온 이로전과 더불어서 그 이퓨전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이레트럴 인볼브했을 때는 강성 척추염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숄더에 인볼브 됐을 때도 바이레트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패티 어큐뮬레이션 된 거 이거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패티 어큐뮬레이션, 이로전, 그 다음에 본 이데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크로일리아티스에서 이거 이로전이 있는 경우고, 여기 이로전이 있다가 마일드하게 이데마가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진단할 수가 있죠. 여기 양쪽이 좀 다르죠. 이게 먼저 왔으면 조금 이따 이쪽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로전이 상당히 심하죠. 이 정도는 진단이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상당히 진단된 사람인데 이로전이 심하고 많이 먹다가 그 다음에 이데마가 엄청 심하게 진행됐죠. 이데마까지 그러면서 이제 거의 좀 지나면서 거의 붙어가겠죠. 이런 형식으로 MRI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다시피 앵킬로스 스폰딜라이티스 너무 잘 알려진 병이지만 세크로일리악 조인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 병이에요. 이게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얼마나 많냐? 어떤 사람들은 허리 아픈 사람들의 상당수를 천장 관절의 통증이다. 이 아나토미를 모르는 거에서 시작된 건데요. 천장 관절 자체에 이너베이션은 많지만 그 이너베이션 양상이 틀리고요. 천장 관절의 통증이 올 때는 반드시 천장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옵니다. 프레셔에 의해서 통증이 오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오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장관절 SLR이 아닌 천장관절 자체를 움직이는 검사에 의해서 증상이 나와야 돼요. 세크로일리악 테스트에서. 근데 천장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 중에 세크로일리악 테스트 양성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디스코 듀랄 에리의 통증은 반드시 그 중에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S1 천장관절을 따서 통증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천장관절염의 통증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실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기전에 대한 건 잘 모르지만 리가먼트 인주리 스트레인, 그 다음에 알다시피 센시타이제이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천장관절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요즘 와서 아주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일부에서 혹시나 이것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천장관절 어프로치를 옛날에 조금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제는
우리가 치료를 해서 5번 이상 했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천장관절증 자시 이발레이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I에서 튜머나 프랙처를 의심하시는데 프랙처는 우리한테 올 리가 없고 튜머가 오시는데 여기서 보면 컨티뉴어스 페인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체인징 포지션이나 액티비티가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전면에는 통증이 악화될 때 익스텐딩 페인 그 다음에 바이레트럴 사이언티가 이럴 때 확인을 해서 알다시피 세크로일리아 튜머가 있는지 매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 워닝 심텀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강성 척추염이 진단이 잘 안 됐고 지금도 보통의 병원에서는 강성 척추염에 대한 진단율이 낮기 때문에 진단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진단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에서 강성 척추염의 형태 조조강직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통증이 갑자기 쫙 나타났다가 어떤 날 전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서 있어 아프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쉬면 그냥 바로 좋아지고 안 움직이면 이런 근데 분명히 저희 치료 잘 가능하지 않다는 강성 척추염을 의심을 많이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이 이미 진행이 될 때는 강성 척추염의 진행 정도 사람은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50, 60이 돼도 조금 천장관절만 변해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아주 빠르게 인플라메이션이 돼가지고 30대 안에 다 관절이 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발레이션을 처음에 얼리 다이그노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통증 조절이 안 되고 역시 계속 조절이 되면 TNF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드마디에 해당되는 게 가능한 거죠. 강성 척추염. 그리고 엑사이즈나 이런 것도 얼리 어댑테이션 시켜야 이게 인플라메이션 빨리 조절돼요. 그게 얼리 다이그노스가 중요하다. 근데 얼리 다이그노스 MRI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